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장수 영하 11.8도, 임실 영하 10.4도, 전주 영하 5.5도 등 전역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와 익산 5도, 진안 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고창군이 특산품인 황토를 널리 알리겠다며 지은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탁사업자와 법적 분쟁까지 얽혀 있어서 언제 문을 다시 열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고창 황토문화체험관입니다. 고창의 특산품인 황토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19억 원을 들여 찜질방과 체험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체험관 운영을 맡았던 민간위탁 사업자가 지난해 9월부터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간 위탁 사업자가 고창군의 잘못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3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창군도 사업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립 비용 19억 원에 시설 보수 비용까지 모두 2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 5년간 고창군이 올린 위탁 수수료 수익은 5,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지어놓은 체험관이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심 속 안전지대 세이프존이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상당수는 이미 철거된 데다 남아있는 곳도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 한 사거리에 설치된 세이프존. 버튼을 눌러도 자동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억지로 밀고 들어간 부스 안은 텅 빈 채 먼지만 날리고 범인을 검거할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던 CCTV는 이미 먹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면서 112 상황실에 신고가 된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신고가 되기는커녕 문조차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국대에도 있는 걸 국대에서도 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알기는 알았지만 딱히 사용할 일이나 그렇게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이프존은 아예 공중전화 부스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의 세이프존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3곳은 지난해 이미 철거됐고 나머지 4곳도 올해 안으로 철거되거나 일반 공중전화 부스로 바뀔 예정입니다. 부스 광고비와 함께 설치한 현금 인출기 수수료로 운영하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광주만 같아도 광고부스나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안 돼. 이게 투자할 사람도 없고. KT 링커스 측은 올해 안으로 남은 부스를 처리할 계획이지만 협력업체와 합의가 필요해 세이프존은 당분간 그대로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라도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인데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적인 수탁은행도 추가로 유치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무산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단이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 업무를 맡게 된 만큼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3년까지 대학원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교육과정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수탁은행도 전주에 추가로 문을 엽니다. 글로벌 수탁업계 1위인 SSBT는 오는 3월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뉴욕 멜론은행도 오는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사무소 개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기관 유치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추진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놓고 정부에게 지정해달라 요구해야지 아무것도 안 불모지에다가 지정하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남은 과제는 이런 기관들을 담아낼 국제금융센터 설립입니다. 금융기관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하루빨리 좀 도하고 정치권하고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오는 10월쯤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9년이 전주와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도내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면서 자연스레 일반고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해 주요 교육 현안을 조창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는 80점입니다. 당장 상상고가 3월부터 재지정 평가에 들어가 7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5년 전 평가에서 간신히 80점을 넘긴 터라 각종 평가 지표가 깐깐해진 올해도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2년째 신입생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4년 전 재지정 평가 점수도 80점에 크게 못 미쳐 자연스레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탈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어차피 운영이 되는 학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폐원 사태는 일단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12곳으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전북교육청도 올해 공립유치원 36개 학급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도 올해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교육 분권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인사권, 특히 학교장의 임명권은 지금 중앙정부가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보내야 되죠. 두 번째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비가 지원되고 고1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운영 지원비가 면제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현대 지휘봉을 잡은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더욱 강한 닭공으로 삼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이 추구해온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도 약속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조세 모라이스 감독. 모라이스 감독은 처음부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이뤄내 세계 속에 전북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Que se o Jambuque, grande como é a título doméstico, nunca conquistou tri, então conquistar as 3 competições. 이를 위해 전북이 갖춘 닭공보다 더욱 강한 공격 축구를 펼치겠다며 화끈한 경기를 예고했습니다. 이동국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축구와
전북의 전설인 만큼 지난해 못지않은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또 전북이 최강팀이 된 것은 전북 도민들의 사랑 덕분이라며 변함없는 지역 밀착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Em conseguir coisas, eles também têm a organização. Eu sinto que esta organização tem também esta ambição de conseguir mais e mais a cada ano.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 전북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일본 가고시마로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창단 이후 첫 외국인 감독인 모라이스가 전북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임실군이 야생동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가 이색 겨울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작물 피해 보상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농가 보조율을 지난해보다 15% 올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전기 울타리 설치 보조금을 60%에서 75%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은빛 설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바래봉 눈꽃 축제는 100m의 눈썰 매장과 얼음 포토존, 눈꽃 동산 등 다양한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무주군은 오는 7일부터 홍로와 후지 등 모두 900그루의 반딧불 사과나무를 선착순 분양합니다. 분양 가격은 10만 원이며 신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하면 됩니다. 순창군이 새해부터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 선물로 손 세정제를 지급합니다. 순창군은 읍면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마치면 세정제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 무주군수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전 무주군정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무주군수 측근 A씨, 그리고 A씨와 건설업체를 이어준 의혹을 받는 B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무주군이 발주한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많게는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의 병원과 공공의료원 21곳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9곳이 지역의료응급센터로, 정읍 아산병원 등 12곳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3년간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북대병원이 탈락해 한 곳도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철새도래지인 군산 금강호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반경 10km에 있는 닭 사육농가 13곳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검사, 이동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5차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올해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군산시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3,695억 원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다른 시군의 평균 증가율인 13%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